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거주한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78번째 시간으로 행복의 정복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정복, 버트란트 러셀, 행복한 인간.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열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식탁을 대할 때의 행동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식사 같은 것은 수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지금까지 갖가지 좋은 음식을 먹어왔다. 따라서 그들은 배가 고파 미칠 지경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것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 그뿐인가 그들은 식사를 사후계의 유행에 의하여 지탱되어 온 하나의 관습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식사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겐 하찮은 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식사를 가지고 투정을 부릴 생각은 그들에겐 초도 없다. 또 사람 가운데에는 일종의 의무감에서 식사를 하는 병자도 있다.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는 지시를 의사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상에는 식도락가도 있다. 그들은 큰 희망을 걸고 식탁을 대하기에 마련인데 막상 먹어보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맛있는 요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대식가가 있다. 그들은 비상한 탐욕을 가지고 마음껏 음식을 섭취하고는 코를 골며 자버린다. 마지막으로 또 여기 한 가지 건강한 식욕을 가지고 식사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식탁에 앉아 양껏 먹고 나서는 미련 없이 식탁을 떠나버린다. 인생이란 향년 앞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제공하는 가지각색의 향응에 대하여 이와 꽃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란 마지막에 든 식사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식물, 음식에 대해 가지는 열의는 그들이 인생에 대해 가지는 열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식사에 대해 열의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바이런적인 불행으로 번민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의무감에서 식사를 하는 환자는 일종의 금욕주의자와 비슷하고 대식가는 방탕자와 비슷하다. 미식가는 인생의 즐거움은 조금도 미적인 것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지나치게 따지는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식가는 별개라 하겠지만 이 모든 타입은 건강한 식욕의 소지자를 경멸하고 자신이 보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눈에는 제군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또 인생이 온갖 흥미 깊은 것을 보여주며 놀랄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까닭에 인생을 즐긴다는 것을 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서 있는 환멸이한 높은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단순한 인간이라고 경멸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와 같은 견해에 동감을 표시할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환멸이란 일종의 질병인 것이다. 그들이 서 있는 환멸이란 높은 세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단순한 인간이라고 경멸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와 같은 견해에 동감을 표시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이러한 환멸은 그것이 발생하는 족족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보다 고상한 지혜의 형식이라 간주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가령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를 상정해보라. 어떤 점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딸기가 좋다거나 아니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어떠한 추상적인 또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될 뿐이다. 하지만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쾌락을 하나 더 간직하고 있다. 그 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그만큼 더 즐거운 것이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다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 사람은 그만큼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셈이다. 열의의 형식은 무수하다. 셜록 홈즈가 거리에 동댕이 쳐져 있는 모자를 주워본다는 줄거리의 소설이 있다. 잠시 그 모자를 바라보고 나서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 모자의 임자는 술 주정뱅이일 거야. 저런 사람이라면 아내로부터 사랑받기가 글렀겠군. 이렇듯 우연한 일에서도 이토록 풍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이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닌 것이다. 시골길을 산책하고 있을 때 흥미를 끄는 갖가지 사물들을 상상해보라. 어떤 사람은 하찮은 작은 새에게도 흥미를 느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밭에 자라고 있는 야채를 또 어떤 사람은 그 고종의 지질에 대해서도 또 어떤 이는 농사일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할 것이다. 만일 제군 그 중의 어느 하나에 흥미를 느꼈다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한결 이 세상의 생활에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같은 생활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것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한결 이득을 보는 수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이 불쾌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할 것이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의 난파, 바람, 화재, 지진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류의 불유쾌한 경험을 맛보고 싶어한다. 가령 지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지진이란 이런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지식이 이 새로운 문제로 말미암아 또 하나 늘어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행복이란 분명히 일부의 외적인 사정에 관계가 있고 일부는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 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에 달려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부분에 관한 한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은 사실 단순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다소간의 종교적인 신조 없이는 행복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불행해진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슬픔은 복잡하고 고도의 지적인 원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건 불행하건 그러한 것들이 참된 원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징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불행한 사람은 대체로 불행한 신조를 선택하며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신조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그 행복이나 불행을 그 신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원인이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